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강경한 대응으로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모두 법적 절차에 협조하며 영장 집행에 순응했지만 이번 사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대통령은 당당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의 발언은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한 정치권 내 논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장 집행에 관여한 150여 명에 대해 추가 고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우 요청을 거부한 경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와 확연히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조명하며 향후 국가 기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법과 정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는 따랐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5년 12월 검찰은 내란과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소환이나 어떤 조치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곧바로 합천의 수사관들을 파견했고 결국 전 씨는 체념한 듯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비자금 조성 내역이 폭로되며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검찰 소환에 응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이라 주장했지만 소환 조사에는 응했고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이 파면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서울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씨,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당당히 수사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당당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어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게 법치주의라며 공권력 간의 충돌과 국론 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엄 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안 의원은 대한민국 국정 대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체포영장의 집행
모든 절차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고발하시는 분 한 150명쯤 되는데 예. 좀 어떻게 좀 선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오늘은 11명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추후에 인적 사항이 확인한 대로 추후에 또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11명이라면 좀 어떻게 좀 선정이 되셨나요? 일단은 인적 사항이 확인된 분들부터 고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영장 집행을 했는데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다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은 많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출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그 공수처가 그 체포영장 집행을 이제 국수본이나 경찰로 넘긴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이거는 추후에 따로 저희 변호인단에서 의견을 제출할 겁니다. 그때 그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혹시 종이 앞에 뒤집으면 뭐 없습니다. 이번엔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윤 대통령이 오늘은 헌법에 반한다며 특검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에 대해 다시 전 정부를 언급했습니다. 그 지난 정부 때는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정치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반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하지만 지난 대선 후보자 땐 특검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몰아세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를 폭로하면서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고 검찰총장에까지 임명됐습니다. 특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 대통령이 특검제를 부정하는 듯한 장면이 나온 겁니다. 민주발전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